제가 한국의 산속을 헤매다 겨우 찾은 그곳 모텔에 들어섰을 때 처음 본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기겁했잖아요. 케이팝을 좋아하게 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여러 모습을 믿을 수 없었던 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 혼자 새벽에 러닝을 하던 삼성의 광고가 영국 전역을 뒤흔들고 화제가 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함이 공존할수록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 문화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기 힘들죠. 영국인 신디는 그래서 한국을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 러닝을 하다니, 그것도 새벽에. 내가 직접 증명하겠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신디의 한국 경험담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디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동시에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BTS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BTS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다이너마이트예요. BTS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접할수록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종교로 인한 사회 문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편이었죠. 한마디로 염세주의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요?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벌이는 세상 아닌가요? 우리는 유명인들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고 많은 과장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대 광고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고는 내가 비판하는 부정적인 세상이 맞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주위에 만류도 있었고 다른 좋은 여행지도 많은데 한국까지 뭐하러 가냐는 말까지 들으니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고민하던 그때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파울로 코엘료가 말한 명언이 생각났죠. 용기를 내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라. 왜냐하면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힘입어 저는 한국행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 또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도 BTS를 좋아했어요.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BTS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라며 그들의 영상을 몇 개만 본다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심을 하고 나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암튼 이 마음들조차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죠. 저는 주로 서울이나 큰 도시들 말고 조금 조용한 시골 마을 쪽으로 여행을 하며 책도 읽고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했어요. 나의 한국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과연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도 안전할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러나 나의 안전을 담보로 여행을 하고 싶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냥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한국과 케이팝을 느끼며 편하게 여행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무작정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딪혀보고 싶었죠. 역사학도인 만큼 동양의 역사와 관련된 한국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가며 한국의 유적지, 풍경 좋은 산 등을 위주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기가 넘쳤지만 여유로움이 물씬 풍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치열하게 살아오며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맞서기만 하려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하다는 관광지에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 이미 나는 한국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줄을 지어 케이블카를 탈 때 남몰래 긴장감이 들었죠. 그러나 이내 곧 어떤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푸르른 산이 훤히 보이는 풍경이 아니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랐을 때 온몸을 휘감던 시원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건너편 케이블카에 탄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 때문이었죠. 가족 단위의 사람들은 반대편에 보이는 케이블카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었고 심지어는 양손을 크게 들어 무언가를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준 것이라고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케이팝을 좋아하다 보니 한국의 가수들이 자주 해주었던 모습과 일치해 단번에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불편했었는데요. 그들의 사랑스러운 몸짓은 어느덧 편견과 벽으로 감싸고 있던 저를 허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웃으며 열심히 손을 흔들고 인사해주는 사람들을 향해 나도 모르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지 뭐예요. 나 스스로조차도 나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게 되었죠. 그런 나 자신을 확인하고는 단번에 한국은 이런 곳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곳.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곳임이 느껴져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한국은 어딜 가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걷거나 식당에 어디를 가도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듯 밝게 웃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날 관광지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글로 보고 말로만 듣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케이블카를 탄 후 한두 군데 관광지를 더 둘러보다 보니 날이 금세 어둑해졌어서 어플을 통해 예약해둔 근처 숙소를 빨리 가려고 서둘렀죠. 관광지 인근이고 산이 많은 곳이다 보니 숙소를 찾아가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 숙소를 찾아가는 동안 날은 어둡다 못해 깜깜해졌고 인적이 드문 산속이다 보니 순식간에 무서움이 엄습해왔지 뭐예요.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금방이라도 누군가 나를 덮칠 것 같았습니다. 빨리 서울로 돌아갔어야 했나? 아니, 처음부터 한국을 오지 말걸. 여기서 길을 잃거나 다른 사람이 위협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닿을 때쯤 다행히 숙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길을 찾고 어둠 속에서 잔뜩 긴장했던 무거운 감정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지친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중간 로비에서 본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투숙객들의 위에 만들어 놓은 일명 셀프바는 나의 상식선에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숙소가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딱히 관리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CCTV가 있다는 내용이 써 붙여 있었지만 라면, 술, 안주, 음료 등 물건을 다 내놓고 스스로 계산을 하고 가라니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건 CCTV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졌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뿐 아니라 어느 나라건 여행할 때 귀중품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있건 없건 CCTV가 있건 없건 소매치기가 난무하고 심지어는 목에 걸고 있는 가방까지 채가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 사는 나라나 흔히 말하는 못 사는 나라나 다 똑같았어요. 선진국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죠. 특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첫 번째로 타깃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었죠. 절대 내 물건을 두고 한눈을 팔면 잃어버리기 십상이라 몸 어딘가에 밀착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머니가 있는 속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절도, 강도가 많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세상의 현실을 알기에 숙소에 문을 열고 들어와 처음 목격했던 장면인 셀프바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물건을 고르고 보관함에 돈을 넣고 혹시 거스름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가져가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작은 물건들에도 스스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죠. 하루가 너무 피곤했기에 세상 모르고 기절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달콤한 잠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상쾌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근처를 산책하면서 또 한 번 한국의 여유로움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닭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엄청 닭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닭들조차도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닭들도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국은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내가 묵었던 이곳 숙소의 하룻밤은 어느 곳보다 따뜻했고 안전했고 편안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한 모습은 단지 한국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에 남은 한국 여행도 더 편하게 편견 없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한국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난 못 믿겠어라고 말하면 한국은 진짜다.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은 안전하고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말이 아직도 안 믿긴다고요? 그럼 한번 직접 증명해 보세요. 신디의 한국 여행 경험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신디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죠. 우리 한국의 한 시골 마을의 단편적인 풍경이었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고 CCTV가 없더라도 누구나 그 셀프바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